안녕하세요, 두기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 유령이 개봉을 했죠. 영화 유령은 이 항일운동 스파이 유령의 정체를 두고 벌어지는 이 첩보 액션 화해극인데요. 이 유령은 항일 조직 흑색단의 단원으로서 이 조선 총독부에 잠입한 이 독립운동 세력진의 밀정이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스파이 유령은 이 영화 속에서만 등장하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꽤 많은 밀정들이 곳곳에 존재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실제 우리 역사 속 유령, 밀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밀정에 대한 연구는 진척이 매우 더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이 밀정 자체가 정체를 숨기고 진행하는 것이어서 관련 자료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죠. 그래도 현재에는 점차 새로운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그 가면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상을 보면 말 그대로 혼란 시대가 아닐 수 없는데요. 20세기 초 한반도의 주도권이 일본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뜻을 꺾지 않는 조선인들에 의해 항일운동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장투쟁도 불사하는 상황 속에서 일제와 독립운동 세력 양측은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점점 필요해져 갔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총영사관은 하얼빈에 들어오는 인물의 정보들을 따로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출입증의 발부 하나 없이 방문객들을 들여보낸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의 저격을 성공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이후 이 저격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했더라면, 혹은 이 출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했더라면 하는 한탄과 반성이 일본 내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첩보의 필요성, 즉 적의 내부 정보를 빼내오는 밀정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독립운동가 측에게도 정보 수집은 무척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안중근 의사는 거사 당일까지 이토 히로부미의 생김새를 잘 알지 못해 거사를 그르칠 뻔했다고 합니다. 거사의 성공에 있어서 사전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기관에서는 이 독립적으로 밀정을 고용하고 중요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먼저 일본의 외무성이 각 해외 영사관마다 밀정을 두었는데요. 조선 총독부 경무국과 조선군 사령부 헌병대가 각각 고용한 밀정 또한 존재하고 있었죠. 예산 편성도 상당하여 평균 월급이 50엔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1920년대 당시 이 교사와 일본 순사의 초봉이 45엔인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죠. 나이는 36세, 키는 6척 1촌, 얼굴은 타원형이며 이 눈빛이 흥영하고 사람을 두렵게 한다. 유도, 승마, 권총 사격에 능하다. 누구를 가리키는 정보일까요?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에 대한 정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정보는 당시 일본 측의 기밀문서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상세한 정보가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같은 자료에 적힌 글귀를 통해 그 내막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극비 내용으로서 누설한 것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험하니 비밀로 해달라. 밀정이 이 장군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것이죠. 해당 문서에는 이 다른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기입되어 있었죠. 밀정이 꽤나 깊숙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정보들일 텐데요. 놀랍게도 밀정의 정체는 김좌진 장군의 측근 이정이었습니다. 기존의 이정은 이 독립운동사 자료집에 그의 일지가 실릴 만큼 애국지사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최근 2019년 KBS 탐사보도팀에서 연구진을 꾸려 일본군 내부 기밀 문건을 토대로 그의 밀정 행적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일본 측에 몰래 밀고한 보고서의 장수만
총 57장. 그 안에는 이 독립군 내부의 기밀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의열단장 김원봉과의 협동 계획, 이승만이 미국에서 모집한 군자금 2만 불의 이동 경로 등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정보들이 이정에 의해 일본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죠. 이정처럼 뒤늦게 밀정으로 밝혀진 인물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정체가 모호한 채 남아있는 인물도 있는데요. 바로 이 항일 무장투쟁 단체인 의열단의 단원이자 동시에 이 경기도 경찰부 고등과 경부였던 황옥이 그 주인공입니다. 영화 밀정에서 이 송강호님이 연기한 이정출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죠. 이 황옥이 이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이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능한 조선인 고등경찰 출신이었던 그가 1923년 의열단의 국내 거사를 위한 비밀계획에 동참해 폭탄을 국내로 반입하다가 적발되어 체포된 것이죠. 이후 재판에 넘겨진 황옥은 일제의 경찰 임무를 위해 의열 단원들을 잠시 돕는 척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밀정이었음을 자백합니다. 이것만 보면은 그가 결국 일제의 밀정에 불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추록 이후에도 김시현, 우승규 등의 의열단원들과 지속해서 교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민족운동가들이 그를 비밀리에 민족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으로 호술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이중첩자였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죠. 현재 그를 일제의 밀정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많지만 섣불리 그를 친일 인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제가 활발히 밀정 공작을 펼칠 때 독립운동가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920년 2월 5일 임시정부의 기관지 이 독립신문의 일면을 보게 되면 칠가살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는데요. 마땅히 죽여도 좋은 7가지 대상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 칠가살의 셋째 대상이 바로 고등경찰과 밀정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이 밀정 처단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919년 4월 임시정부의 출범 이후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경무궁의 역할 중 하나는 임시정부를 보호하고 밀정을 처단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프랑스 조계지에서 한국인 여성이 이 밧줄에 목이 줄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건 수사에 나선 김구는 심상치 않음을 감시합니다. 여성이 살해당한 방식이 그의 경호원이 긴급 상황에 적을 처단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경호원 한태규가 범인으로 지목되었는데요. 일본 총영사관의 밀정인 그가 일본 경찰과 연락하는 것을 들키자 목격자인 여성을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후 김구 선생은 이 아끼는 후배가 밀정이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앞서 말했다시피 일제만 첩자를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1944년 현 CIA의 전신인 미국의 특수공작 기관 OSS의 워싱턴 지부는 맵코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요. 한국인 요원들을 선발하여 이 한반도에 침투시키는 계획이었죠. 이에 따라 체력이 좋고 그 위장과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19명이 선발되어 고강도의 첩보훈련이 이루어지는데요. 요원들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정체를 숨긴 채 정보를 수집하고 이 첩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3일 전 일본이 항복하면서 아쉽게도 프로젝트는 무산되고 맙니다. 이후 세월이 흐르고 네코 프로젝트가 세상에 알려지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이 유한양행의 초대회장인 유일한 씨가 19명의 요원 중 1명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훈련 당시 이 비밀보장 맹세를 했기에 사후 2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의 앞에 놓인 길은 양끝단에 각각 이 독립운동과 친일이 놓인 이 한 갈래 길이었습니다. 소수의 영웅들은 독립운동이라는 이정표를 향해 그 끝으로 나아갔고 몇몇은 그 반대로 가 이 자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밀정들은 그 모든 길을 왔다 갔다 하며 변화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불안감, 내면의 작은 양심, 출세욕,
첩보 대상과의 사적 관계 등 많은 생각과 이해관계들이 시시각각 그들의 머리를 옥죄어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황홀을 이해하는 열쇠도 여기 숨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밀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길 희망하면서 지금까지 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